2강은 챕터 1 Algorithms and Data의 1-7 Processing Data의 내용을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잼팍입니다. 필수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 체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5강으로 보충했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이고 이건 2강입니다. 2강은 1.7절부터 시작할 거고요.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eric, T는 오타입니다. 산술, Logic Operations, 논리 연산, Analysis 분석, Sorting, 정렬, Selection,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이 책에서는 우선 1.7절에서 이것에 집중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선 Numeric Operations, 산술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술 연산은 그래서프에서는 Arithmetic, 산수, Trigonometry, 삼각법, Polynomials, 다항식, Complex Numbers, 복소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산술이 가능해요. 그래서프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보강을 해서 2.5강에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매스탭에 보시면 다 있고요. 도메인과 매트리스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스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래서프 내에서 이렇게 이런 그 연산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보시면 가령 뭐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를 할 때 이 컴포넌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익스프레션 컴포넌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익스프레션 컴포넌트가 위에 더하기, 곱하기를 각각 컴포넌트로 불어낸 것과 다르게 동시에 다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선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 10.6 그리고 6.35도 만들고요. 안녕 6.35. 개인적으로는 슬라이드 쓰는 걸 좋아하지만 고정된 수라면 패널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제 이렇게 지금은 따라 만드는 거기 때문에 4단계 알고리즘의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꼭 따를게요. 아하. 네. 점을 쉼표를 잘못 쓰는 오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이거를 익스프레션으로 한다면 4단계 알고리즘을 따라 볼까요? 네, 4단계 알고리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넣고 이걸 바꿔야겠죠? 당연히 x 더하기 y 곱하기 y였습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 확실히 과정이 간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익스프레션이 계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주 미세하게. 가끔은 이렇게 컴포넌트 각각 불러와서 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판단 여러분께 맡길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그래서 뭐 익스프레션이 컴포넌트를 쓰는 게 뭐 좋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뉴메릭 인풋들이 익스프레션에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레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뜻이었군요. 네, 제가 잘못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컴포넌트를 불러오면 그 컴포넌트에서 인풋에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포뮬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미지수는 항상 x입니다. 여기서 n이라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익스프레션 쓸 때 x로 써야 돼요. 이게 그래서프 한 5 중간쯤 바뀌었나? 4에서 그러니까 라이노 4에서 바뀌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인풋의 미지수를 그대로 쓰게끔 돼 있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용자가 이 인풋 이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또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데이비드 루튼 개발자께서 모든 미지수는 X로 그냥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컴포넌트에서 인풋에서 익스프레션에 들어가는 미지수는 다 X로 통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야겠죠? 자, 이렇게 넣었으면 뭐가 차이가 났냐? 패널로 결과값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지금 사실 자, 제가 뭐 10가지 움직이는 슬라이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x-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이게 레인지에 디폴트로 들어있는 0부터 1 사이의 도메인을 얘는 똑같이 그 슬라이드의 인풋 5로 나눠버리고 얘는 5 빼기 1, 즉 4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의 길이 또는 이제 결과값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어떤 특별 컴포넌트에는 익스프레션이 있으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고 뺍니다. 밖으로. 아주 사소한 익스프레션일지라도 밖으로 빼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보면 남들과 스크립트를 공유할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넣었구나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우클릭해서 봐야 돼요. 익스프레션을 뭘 넣었는지. 두 번째, 예전에 그래서프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여기 넣었던 익스프레션이 다 지워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전 업데이트하면 이전에 넣었던 컴포넌트의 내용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렇게 다 익스프레션을 쓰지 않고 밖에 다 식을 다 빼놓습니다. 네. 개인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논리연산입니다. 논리연산은 간단히 불리언 값을 내놓고요. 불리언은 참, 거짓 을 뜻합니다. 참, 거짓 두 가지로 결과로 출력되는 불리언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또 여러분이 이렇게 두 사실 있다 치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걸 랄절전이죠.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으면 true라고 뜨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20가지 움직이는 슬라이드 만들었다. 네, 10.6이 20보다 크니? 아니요. 그래서 false, 거짓이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프에서는 이런 이렇게 논리연산을 실행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게 많거든요. 보시면 오퍼레이터 밑에 보시면 larger equality 시뮬도 있지만 gate and not or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2.5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기를 예를 들면 구를 그리는데 그 구의 반지름이 어떤 특정한 두 값 사이에 있을 때 그렇다면 너는 네가 설정한 그 두 값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막는 그런 로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어떤 구를 만들고 싶은데 아마 예시로 만들게 내가 설정해 놓은 특정 범위일 때만 형성되는 구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죠. 아하, 이렇게 만들었군요.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자, 알고리즘 4단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를 만들 건데 결과가 구니까 지오메트리나 비랩이 되겠 거예요. 지오메트리, 비랩 둘 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지오메트리와 비랩의 차이가 뭔지 1.5강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구를 만드는 것이죠. 네, 구를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자, 반지름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반지름은 잘은 모르겠지만 0.0부터 10.0까지 움직이는 숫자를 만들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걸 따라갈 거예요. 우선 여기 두 가지 인터미디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봅시다. 2, 6. 네.
한 2보다 뭐 2 이상이거나 뭐 6 미만이면 뭐 만들어지는 반지름을 쓰는 그런 구를 만들 거야. 그래서 따라갈게요. 자, 내가 넣은 숫자가 있어요. 일단 뭐 1.9 정도로 하죠. 아니 3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2.7이 2보다 크면 네,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넣은 숫자가 6보다는 4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좀 애매한 것이 설명드릴게요. 4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나 이하로 가야겠네요. 2.7을 6보다 이하. 그럼 요게 이제 지금 true가 나왔죠. true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논리 연산, 4층 논리 연산에서 and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내가 넣은 값이 true면 true, false면 false, true면 false, false면 false예요. 즉 false가 우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false가 우선합니다. false가 우선한다. true, false가 같이 있으면 false가 우선한다. true가 두 개가 있어야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넣으면 지금 true니까 얘 같은 경우는 true가 됐죠. 상태에서 디스패치를 썼네요. 왜 디스패치를 썼을까요? 제가 나중에 3강점에서 제가 이걸 다시 해석해 볼게요. 지금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넣은 이 리스트는 당연히 반지름이겠죠. 이걸 넣었을 때 이게 true가 되면 패턴이 true가 되고 여기에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예, true일 때는 A로 나옵니다. 그래서 A인 걸 넣으면 이렇게 완성됐죠. 만약에 내가 1.4가 됐으면 여기가 지금 주황색이 됐죠. 예, B 값으로 지금 내가 입력한 값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1.2라 그러면 1.2는 2보다 작잖아요. 여기서 false가 떠요. 6보다는 당연히 6이하죠. 그래서 false true이기 때문에 결과가 false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넣은 값을 디스패치가 B로 출력합니다. B는 현재 반지름 R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9가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넣은 처음에 안 되는 생성한 숫자가 6보다 큰 어떤 수다, 8.9다. 그러면 이것은 2보다는 물론 2 이상이지만 6 이하가 아니에요. 6보다 커요. 여기서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true, false가 되어서 false가 우선하죠. 네, false가 우선하기 때문에 게이트 엔드에서 false가 나오고 그 결과값은 이제 B로 출력된다는 것이죠. 디스패치의 패턴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false, true, false가. 디스패치 재미있는 컴포넌트인데 챕터 2에서 제대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아날리시스. 그래사프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분석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레인지로 지금 숫자를 빠르게 만들었죠. 네, 이거를 분석할 일이 없어요. 우선 리스트 개수는 셀 때가 있어요. 안에 11개가 들어있구나. 지금 저기 그래프 보이시죠? 그래프 매퍼가 아니라 퀵 그래프라는 건데, 퀵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숫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온 인덱스 순번들이 이렇게 숫자가 출력돼서 그걸 이어주는 거예요. 즉 내가 이걸 일벌 세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퀵 그래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 레이디버그 쓸 때만 합니다. 레이디버그에서 웨더 데이터 분석할 때 이 퀵 그래프로 일사량이나 뭐 온도 같은 거 일련의 추이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값이 그거 같은 경우는 24시간 곱하기 365. 24 곱하기 365가 뭘까요? 해보시면 8760개예요. 뭐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많은 양의 데이터잖아요. 그런 것들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퀵 그래프로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변화의 흐름 같은 거를. 그래서 이땐 쓰지만 그 외에는 별로 쓴 적이 없어요. 바운드, 뭐 에버리지, 이거는 뭐 원하면 평균 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를 아마 파란 뷰어로 봤을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얘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보이죠? 내가 가져 있는 리스트가 패스 주소가 뭐고 아이템 개수가 몇 개다가 나오는데 더블 클릭하면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물론 볼 때 좋아요. 패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트리 구조를 볼 때 이걸 보면 좋고요. 실제 여러분이 데이터 구조 가지고 나중에 뭔가 하시려면은 트리 스태틱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쓰게 됩니다. 이걸 가져오면은 내가 넣은 어떤 리스트든 간에 모든 그 리스트의 패스 주소 그리고 모든 그 리스트의 아이템 각각의 개수 그리고 모든 브랜치 혹은 리스트의 개수를 알려줘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곧바로 이런 리스트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자 각각의 패스는 0세미콜론 0, 0세미콜론 1, 0세미콜론 2죠.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 개수, 각 리스트 아이템 개수는 11, 11, 11 그리고 각 리스트의 총 모든 리스트의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제 생각엔 넣긴 넣었지만 그렇게 같은 비중은 아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다른 챕터와 같은 비중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sorting, 정렬이죠. 이 sort라는 컴포넌트가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는 건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차순으로.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이거를 이제 리버스 하면은 당연히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숫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렇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예제를 따라가 볼게요. 61.2, 11.3, 2, 61.3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멀티라인 데이터 꺼야죠. 그래서 이제 5개의 아이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솔트 리스트로 솔트하면 짜잔. 자,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게 보일 거예요. 복사해서 한번 볼까요? 2, 21.3, 35, 60.2, 67.3 그쵸? 오름차순 정리가 됐고요. 리버스 리스트를 할 수 있어요. 리버스 리스트는 그냥 그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순서를 말 그대로 뒤집는 건데요. 아웃풋에 우클릭하시면 또 리버스가 있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리버스 리스트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보시면 이제는 내림차순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솔트에 보시면 밑에 뭐랄까 옵셔널 밸류가 있어요. 계속 눌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넣은 인풋에 아이템 개수가 같다는 전제 아래 가령 제가 지금 포인트를 만들어 볼게요. 아무거나. 그래서 얘를 가령 5개 만들어 봅시다. 자, 정확히 맞춰 볼게요. 그래서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지금 아이템 제가 5개 만든 거지.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이 순번도 다시 얘가 정렬해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이 K 인풋에 들어간 것이 정렬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말인즉슨 잘 보시면 인덱스 3이었던 게 인덱스 0으로 갔죠. 그러면 이 A, B, C에 들어간 것도 인덱스 3이었던 게 인덱스 0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K의 순번 바꾸는 논리에 따라 A, B, C도 똑같이 바뀐다. K를 따라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셀렉션, 데이터의 선택입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건 그래스하퍼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컴포넌트가 바로 셀렉트 아이템인데요. 우선 왼쪽과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그 아이템이 결국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요. 하나 혹은 여러 개이겠죠? 그 아이템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로 인덱스를 입력해서 그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퍼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그 데이터 각각 개별적인 것은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이템들은 무조건 인덱스를 갖고 있습니다. 순번입니다. 그 순번은 0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0, 1, 2, 3, 4라는 순번이 앞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리스트에 아이템들을 넣고 인풋에 아이템들을 넣고 인덱스를 입력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의 인덱스가 0부터 4까지 있기 때문에 0에서 4 사이에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슬라이드가 0일 경우에는 0번째 35, 1일 때는 61.2, 2일 때는 21.3 이렇게 지칭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출력하게 되면 그 아이템은 다시 인덱스가 0이 됩니다. 무조건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번은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토글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W에 있는 인풋이 랩이라는 건데요. 지금 false라는 값이, 그러니까 불량 값이 입력되자 인덱스 10을 넣으면 결과가 출력이 안 돼요.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죠? 이 랩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덱스를 넣었을 때 그것이 그 현재 갖고 있는 아이템들 순보다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랩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5를 넣었을 때는 4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0 인덱스 선택해주고 6이면은 4 다음에 5, 6 그래서 61.2를 선택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즉 랩이라는 인풋이 true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인덱스를 아무리 큰 걸 선택해도 그 모든 아이템들의 순번을 돌고 돌아서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 이제 false로 되어 있으면 이런 랩핑은 안 돼 라고 금지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런 컴포넌트들은 저 랩이라는 인풋이 있으면 그 디폴트 값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면 지금 제가 -1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리스트에서 마지막 순번에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1을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1이 결국 0에서 뒤로 한 번 가게 되는 거라서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컬 패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솔직히 컬 패턴은 지금 나오기엔 좀 이름감이 없잖아 있는 난이도의 컴포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아까처럼 인덱스를 넣을 수도 있지만 또는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추려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이템들을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컬 패턴에서는 내가 어떤 패턴을 넣으면 그 패턴은 true, false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왼쪽에 그림처럼 true, false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true, false로 그 패턴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 패턴을 일단 이렇게 보기 좋게 확인하고 리스트에는 아이템들을 그 인풋 패턴에는 이제 불리언 패턴들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true, false를 넣었는데 지금 제가 만든 그 리스트들이 35, 60.2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true,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패턴을 넣어서 true에만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출력하는 거예요. 전 이걸 추려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거죠. 그리고 false에 있었던 아이템들은 이제 삭제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패턴을 true, false, true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true, false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 0, 2, 3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들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노는 거는 챕터 3에서 더 배울 건데요. 그만큼 챕터 3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트리 구조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오직 리스트 하나만 한 거죠. 매핑에 대해서 볼 건데 매핑은 역시 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리맵이란 컴포넌트를 알아볼 건데 이 리맵이란 컴포넌트는 쓰긴 쉬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리맵은 간단히 말하면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범위로 그러니까 리니어 선형으로 이렇게 보정해서 값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범위에 있는 값을 저 범위에 있는 값으로 바꿔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매핑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레디언트를 꺼냈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이 어떤 t라는 숫자, t에 들어갈 숫자를 넣으면 그거를 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 지금 레인지로 0부터 1.0까지 11개의 숫자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라디언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11개의 RGB 컬러로 출력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렌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또 다른 매핑의 개념으로 그래서프의 그래프 매퍼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매퍼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뭐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옵시다. 여기 넣는 인풋은 현재 0부터 1 사이라고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X좌표를 넣는 거예요. X좌표를 넣으면은 이 그래프에서 그 X좌표 지점에서 쭉 올라와서 만나는 그 교점의 Y좌표를 출력해 줍니다. 인풋은 X좌표, 출력은 Y좌표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프를 바꾸면 당연히 출력값도 그래프가 바뀌었으니 Y좌표도 바뀌었으니 출력값도 바뀌겠죠. 이것도 매핑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데이터를 다른 뭐 똑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진짜로 바꿔주는 걸 매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예제는 리맵이란 컴포넌트를 사용한 건데 그래프 뷰어는 쓸 필요 없고요. 우선 예제처럼 1부터 8까지의 그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우선 리맵을 꺼내 놓고 리맵의 출력값은 R이 일단은 뭐 기본적인 출력이고요. 제가 말했듯이 1부터 8까지의 아이템들을 재빠르게 만들어 놓고요. 멀티라인 데이터 해제시킬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템들을 이 V에 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 뭐 현재 리맵이라는 이 컴포넌트에 이미 들어가 있는 디폴트 값들이 있어서 뭐가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제가 만든 이 넘버들이 현재 1부터 8까지의 숫자예요. 그거는 뭐 이 인덱스가 바뀌어도 순번이 바뀌어도 똑같죠. 바운드에다가 여기 바운드에 이 아이템들을 넣게 되면 이 아이템들의 숫자일 경우 최소 최대값을 출력해줘요. 그것을 이제 범위로 설정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1부터 8까지의 범위인 거죠. 그걸 다시 S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타겟 도메인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타겟 도메인은 이렇게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가져와서 0, 뭐 1이라고 우선 정해 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1부터 8 사이에 있다고 정의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타겟 도메인 0부터 1 사이 값으로 바꾸겠다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제 타겟 도메인을 바꿈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소스 도메인의 개념이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소스 도메인을 1부터 8이 아니라 1부터 4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제가 만든 아이템들은 1부터 8까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1부터 4까지의 수를 0부터 2까지의 범위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 5, 6, 7, 8은 뭐가 되냐? 2보다 큰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보정은 선형 보정으로 그 값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이 리맵을 잘 쓰게 되면 나중에 뭐 어트랙터 같은 거 패턴을 만들 때 여러분이 어떤 숫자든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서 마음껏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프에서 또 이제 데이터를 컨버팅하는 건 제가 1.5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중 이제 앵글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프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앵글 각도를 넣어야 되는 컴포넌트들이 다 라디안 값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라디안 컴포넌트를 여러분이 꺼내와서 이제 디그리 그 각도를 360 분법에 따른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그 각도를 넣는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인풋에 보시면 디그리로 바꿔주는 컨버팅 해주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각도는 이런 45, 60, 90도 이런 360도 해당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라디안으로 바꿔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파라메트라이즈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이것도 지금 배우기엔 너무 기하학적인 개념이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수학적인 개념이죠. 네, 수학기하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라이노에서 커브를 그려보면 도메인이라고 치면 이렇게 그 커브의 도메인이 뜹니다. 이걸 봤을 때 도메인이란 게 뭐지? 아마 길이에 대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라이노에서도 리파라메트라이즈를 이제 커맨드를 입력하면 이 커브의 도메인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저 3부터 10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체의 물리적인 속성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수학적인 건데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뭐 커브를 만들게 되면 얘가 도메인을 처음에 갖게 될 때 그 커브의 길이와 상관이 있는 도메인 값을 가지게는 돼요. 그건 이제 처음 디폴트 값인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커브를 그래사프로 풀러와 볼게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이제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그 도메인은 제가 라이노에서 3부터 10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3부터 10, 3 to 10이 되었고요. 그래사프 내에서도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그래사프에서 리파라메트라이즈 이렇게 커브 컴포넌트나 혹은 뭐 디바이드 커브 같은 커브를 입력하는 컴포넌트의 인풋에서 리파라메트라이즈 설정을 켤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리파라메트라이즈는 그래사프에서 0부터 1 사이의 범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라이노의 리파라메트라이즈와 그래사프의 리파라메트라이즈의 큰 차이를 할 수 있겠죠. 1.7절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컴포넌트들이 되게 어지럽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 좋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라자 이사님께서 이거를 좀 정리해 놓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크립트인지 알아봐라 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도 여기서 만들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에 결과는 뭐 지오메트리로 빼놓고 이제 구를 만드는 것인 거를 알 수 있고요. 구 앞에 디스패치로 분명히 어떤 패턴에 의해서 숫자를 넣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도 어떤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할 거예요. 똑같이 3.4를 가져와 보고요. 슬라이드로. 그리고 역시 1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뭐 3.4가 1보다 커?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나수로 바꾸고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true, false나 false, true로. 그래서 일단 larger than을 불러와서 3.4와 1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그 결과가 밑에 있는 그 3.4가 1 이상이냐 아니냐의 그 불리언 결과값을 게이트 낫으로 바꿔줄 건데요. 게이트 낫은 간단히 얘기하면 true는 false, false는 true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뭐든지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ue를 게이트 낫으로 가져오면 이제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불리언 값을 저는 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가 들어왔고 그걸 패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진 3.4와 1이라는 숫자도 역시 멀지로 입력을 할 거예요. 멀지는 이렇게 다중의 아이템들을 그 순번에 맞게 내가 원하는 순번에 맞게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컴포넌트죠. 그래서 3.4, 1을 넣었고 또 두 개의 그 불리언 값을 넣었어요. 그렇게 디스패치의 리스트와 패턴을 넣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의 숫자만 A로 빠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A로 빠진 숫자가 9의 반지름이 되겠죠. 아하, 여러분도 이제 이게 뭘 하는 건지 찾으셨나요? 이 스크립트의 목적은 어떤 구를 만드는데 구의 반지름이 항상 1 이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라이드를 바꾸면 그 슬라이드의 값과 1을 비교해서 그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false true라는 패턴을 만들어서 1이 출력되게 한 거고 만약에 내가 슬라이드를 움직였을 때 그 값이 1 이상이면은
true, false라는 패턴을 만들어서 내 슬라이더에 적혀있는 숫자가 9의 반지름이 되게 한 겁니다. 간단하죠? 이상으로 1.7절의 모든 내용에 대한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엔 2.5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